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분이 뭘 하시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씨가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김수영 씨는 뭐 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작가이자 여행가이자 다큐 제작자이자 강연가이자 발리우드 영화 배우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아마도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꿈쟁이, 드리머 김수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벌써 그 사람이 시카고를 왔단 말이야 하는 그런 반가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꿈, 드리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귀에 솔깃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꿈을 꾸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저한테 그 꿈 목록이 있어요. 네. 제가 8년 전에 작성했는데 지금 이제 저의 목록이 83개의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83개. 네네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네. 그래서 이제까지 한 48개의 꿈에 도전을 했죠. 70개국에서. 70개국에서. 네네. 그렇다면 그중에 48개는 다 이뤄낸 꿈을 말씀하시는 진행형인 것도 있고요. 예. 완성된 것도 있고요. 네. 진행해내는 방법이 꼭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주신다면은요. 예를 들어 제가 인도의 네. 발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 인도 뭄바이에 가서 정말 아주 무대포로 들이댄 끝에 영화 2편에 출연한 적이 있고요.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네.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지금 영화 배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혀 의심이 되지 않은 그런 외모를 우선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요. 이거는 외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기력이 아니고요. 있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쪽에 워낙에 제가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인맥을 쌓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 결국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님의 캐스팅 디렉터에게 가서 나는 꼭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해서 네. 설득을 해서 없는 역할을 만들어내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설득도 그냥 말로 한다고 설득이 될 것이 아닌 것이 네. 발리우드 영화 보면은 춤도 춰야 되고 네, 그렇죠. 이상한 뉘앙스의 언어도 좀 가능해야 네, 되고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는 그분이 분명히 탈렌트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은 했고요. 근데 네. 이제 단역으로 해서 막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저의 열정을 높게 사주신 것 같아요. 그 열정을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몇 년이지만 뭄바이에 가서 한 6주 정도를 정말 삽질했고 총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니 3개월 정도의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본인한테는 아마 긴 3개월이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쵸. 꿈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꿈을 이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 도전을 하는 거고 물론 꿈을 이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돼서 무슨 상을 받는 게 꿈을 이루는 것도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꼭 제가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는데 꼭 에베레스트 정상 8,000m가 넘는 정상에 가야만 저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5,350m의 베이스 캠프를 오르는 것도 저에게는 충분한 꿈의 과정이고 삶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한 4분 정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는 제가 너무 우리 영어로 하자면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난 무슨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제 생각하느라고 이야기에 집중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꿈에서 출발하고 꿈을 이루려는 이런 노력 가운데에서 벌써 이런 많은 직업들이, 타이틀들이 생긴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직업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아마 제가 예를 들어 10년 후쯤 되면 전혀 아주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이제 저의 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아주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도 그랬고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한 어떤 난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캔슬 서바이버. 네. 그러니까 암을 극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건강하신가요? 네, 지금 아니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막 제가 무슨 뭐 정말 뭐 시한부 인생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조기에 발견을 예. 해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된 거고 몸도 지금 너무 건강해서 네. 뭐 이렇게 산도 많이 오르고 춤도 많이 추고 예. 요가 강사 자격증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전까지도 사실 뭐 성장 과정에서도 정말 꿈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갈 수도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성장할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사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겠지만 이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업 실패하고 뭐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정말 시골에서 저희는 마을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뭐 화장실을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몇 살이었습니까? 초등학교 그때가? 3학년 때. 네. 네네.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문제집 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는 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반항을 통해서 네네.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도 하고 뭐 이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냈는데 흔히 말하는 비행 그쵸. 청소년이었군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서태지의 컴백홈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예. 그때만 해도 아무런 그런 꿈이나 미래, 희망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고 당시에 기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들 비웃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벌써 한번 이뤄놓은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 골든벨?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수능을 마치고 나서 수능 마치고 예. 그렇군요. 수능 마치고 사실 제가 이미 연세대에 합격은 했는데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네. 골든벨을 울려서 학비 마련을 했군요. 마련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뜻이 있으니까 정말 꿈이 예. 있으니까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그런 것 생겼군요.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재능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시에도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가장 많이 들었던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네가 대학을 가면 학비는 누가 내줄 거냐. 늘 우리는 못 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어린 나이에도 지금은 내가 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방법은 어떻게든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정말 길을 찾게 됐거든요. 아니 그래도 공부를 아무나 한다고 또 이렇게 명문대에 척척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한 2년을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대학이냐,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빨리 공장에 취직해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더 도끼를 품고, 네네. 그런, 오히려 공부가 더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주변의 반대가.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죠. 네, 그렇죠. 주변의 그거는 반대가. 사실 한 40대, 50대 지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살아봐라, 공부가 제일 쉽다. 학생 때가 좋은 거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너무 그 어른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그 당시에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쉽다고 느꼈던 그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부는 차라리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주변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극복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대학원은 또 유학을 갔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가지 정도 한꺼번에 한 30개, 해봤습니까? 한꺼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총 한 30개 정도 했고요. 네. 제가 호주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가기 직전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예 휴학을 아예 한 학기를 하고 4개월 동안 정말 알바를 아침부터 막 정말 그 자정까지 매일 여러 가지를 해서 한 1,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그런 경험을 쌓고 원래는 회사에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골드만삭스를 다녔는데 글로벌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 꿈 목록을 적고 나서 나의 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나의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국 네. 런던에 가게 됐죠. 런던에 가서 예. 런던 대학교에서 예, 그래서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학교에서 전공을 석사를 하고 이제 로열 더치 쉘에서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해서 일을 하다가 네네. 여러 가지 계기로 이제 블로그를 쓰고 또 책을 쓰게 됐고요. 지금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까? 책이 3권 나왔어요. 3권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2007년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던 것도 제가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가운데 네.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인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의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 근데 사실 되는데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안 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블로그를 쓰는 것이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싫다. 외국에 가면 어떤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메일을 또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의 꿈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취업이든 뭐가 됐든 결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이 2010년에 멈추지만 그런 다시 이야기들이 꿈부터 모여서. 써봐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은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쵸.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유, 그렇습니까? 정말 오늘 세상 공부하는 새삼스럽게 뭐 저보단 약간 좀 나이가 어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젊은 나이에 아직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런가요? 또 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많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 중에서 요거는 제일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난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에 저희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었어요. 2010년. 그 당시 몇 살이었죠? 당시 이제 막 30살이 됐는데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제가 아까 목표가 30살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사실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사실 당장 지금 부모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나 좋자고 이렇게 유학을 가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내 꿈을 이루고 나서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자.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의 목표가 30살까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거였는데 그게 영국에서 제가 억대 연봉을 받기는 했는데 세금이나 생활비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생각만큼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래 학교 다닐 때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의학 쪽 번역 일을 조금 단가가 높아서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그 일을 병행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집 사드리는 그 꿈도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하면 내 삶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왜 내가 일을 직접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아예 번역 회사를 차려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회사만 운영을 하고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마인드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늘 저의 꿈을 가장 반대하던 분들이셨는데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땅을 고르고 집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 하시면서 이제는 저의 가장 큰 응원자가 돼주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전혀 낯선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외국인 여자가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다 알고 보니 뭐 사기꾼도 있었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거의 우울증까지 갔었는데 저는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고 길거리의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음식도 나눠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찾았던 것 같고 신체적으로는 킬리만자로랑 에베레스트를 올랐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하셨군요. 지금 30대 초반에 한 진짜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 지금까지 그걸 다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만 이루기에도 그만큼의 세월이 우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카고는 그걸 뭘 이루러 오셨습니까? 시카고는, 네. 뭐 이렇게, 꿈을 이루러 온 건 아니고요.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꿈의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를 2년 차에 들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돌면서 1년 동안 25개국을 다니면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책도 쓰고 다큐도 만들고 전시회도 했고요. 이제 그 세계의 나머지 절반,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네. 또 이제 지난달부터 1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동안 뭐 부모님 집 사드리고 하느라고 또 벌어놓은 돈도 많이 또 쓰시고 하셨을 네. 텐데, 좀 스폰서가 있으십니까? 지난번 시즌에는 제가 이제 조니워커에서 하는 상을 이제 대회에 나가서 예. 스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 같으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또 벌어서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지만 저는 또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에서 제 꿈에 도전을 해요. 예. 그래서 뉴욕에서는 뮤지컬 트레이닝을 받았고 LA에 가서는 또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를 조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네. 또 이제 남미에서는 춤 관련해서 하고 예. 싶은 게 너무 많고요. 탱고, 삼바, 살사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는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항해를 직접 해서 이렇게 섬나라들을 한번 다녀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저는 우리 김수영 씨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한 모험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꿈을 다 이뤄가면서 살 수 없고 이런 도전조차도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좀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책임감도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연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마치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아프리카 오지나 무슨 인도의 슬럼가 같은 데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왠지 마더 테레사 같은 네.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마더 테레사가 될 게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가 돼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면 내가 하는 작은 긍정적인 행동들이 더 큰 영향력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감을 받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처럼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꿈을 이루다 보면 로맨스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가는 곳곳마다, 네. 가는 곳곳마다는 아니고요. 가끔씩 이제 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또 사람들의 꿈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꿈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친밀한 대화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도 네. 몇 번 있었고요. 안젤리나 졸리를 네. 꿈꾼다면 브래드 피트가 또 남자친구로 네, 등장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우연히 연이 닿는다면 네. 만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으로선 제 언니 같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요, 무슨 드는데요. 말씀. 예, 이 자리에 모셔서 잠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어떤 인연으로 저에게 또 파급 효과가 돼서 누군가의 꿈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김수영 씨는 꿈을 이루고 우리는 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꿈을 만들겠습니다. 시카고를 시카고를 다녀가시는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또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LA라고 하셨습니까? 예.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LA에 가고요. 그 후에는 잠깐 또 텍사스랑 플로리다까지. 네.
시카고에 계신 동안에 네. 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또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혹시 이 자리에 다시 만날 그때는 아마 한 10가지 정도 꿈을 더 이루고 오신 그때가 되시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우리 꿈을 이루러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 김수영 씨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